정육점이나 마트 가시면 소고기 고르실 때 제일 먼저 뭐 보세요? 보통 그 등급표 많이 보시죠? 원 플러스 플러스, 뭐 원 플러스 이런 거요. 이게 딱 보면 왠지 이 고기는 맛있겠다 뭐 이런 보증수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소고기 등급 제도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 조동천님의 소고기의 미학인데요.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이 등급이 뭘 의미하는지, 또 등급 높다고 항상 더 맛있는 건지 한번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뭘 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? 자, 우선 이 등급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알아야겠죠? 한국은 그 소를 도축하고 나서 바로 고기 단면을 보고 정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도축 직후에 이제 단면을 보고 육질 등급이라는 걸 매기는데요. 그게 흔히 아시는 1 플러스 플러스, 2 플러스, 1 플러스, 그리고 1, 2, 3등급 이렇게 나뉩니다. 거기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그거죠. 근내 지방도. 그 마블링이라고 하는 거요? 네, 맞아요. 사실상 그게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고기 색깔이나 지방색, 또 조직감, 성숙도 이런 것도 보긴 보는데요. 핵심은 결국 마블링. 그러니까 고기 안에 지방이 얼마나 많고 잘 퍼져 있느냐. 이게 육제 등급을 좌우한다는 점이에요. 그럼 등급이 높다는 건 그냥 지방이 많다는 뜻.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하겠네요? 거의 그렇죠. 1 플러스 플러스 등급이면 마블링이 아주 좋다는 거고 그 말은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입니다. 근데 소고기의 미학에서도 지적하듯이 과연 지방량이 맛의 전부일까?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. 맞아요. 맛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복합적이잖아요. 지방 많다고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닐 텐데,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요소들이 맛에 영향을 줄까요? 음, 정말 다양한데요. 일단 지방 자체의 질, 그러니까 어떤 풍미를 내는지가 중요하고요. 그리고 고기 자체의 뭐랄까 육향이나 식감, 또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따라서도 맛은 정말 천차만별이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먹는 사람의 취향.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. 그렇죠. 취향이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1 플러스 플러스 등급이 물론 고소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움은 있지만 어떨 땐 좀 느끼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고기 본연의 씹는 맛이나 결은 오히려 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럼 요리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겠네요. 당연하죠. 예를 들어서 스튜나 장조림처럼 좀 오래 푹 끓이는 요리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건 사실 마블링 너무 많은 것보다 살코기 자체의 조직감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. 지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국물이 좀 느끼해지거나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요. 아하. 구워 먹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겠네요. 네. 반대로 이제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고기 자체 맛을 즐길 때는 아무래도 마블링이 좀 풍부한 뭐 1 플러스 등급 이상이 그 풍미나 육즙을 살리는 데 유리하다고들 하죠.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? 거기도 우리처럼 마블링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나요?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.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예를 들면 미국 USDA 등급 같은 경우는 마블링도 보지만 소의 성숙도, 그러니까 나이를 꽤 중요하게 봅니다. 좀 더 일관된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게 하려는 거겠죠. 그리고 일본 와규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더 복잡해요. 마블링 점수 BMS는 기본이고 지방의 질 자체, 뭐 색깔, 균일함, 심지어 윤기까지 굉장히 다각적으로 평가하거든요. 와, 기준이 엄청 촘촘하네요. 네.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어떤 식문화나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.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마블링 중심 평가는 어쩌면 고기의 다양한 측면을 다 담아내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요리별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등급 같은 게 있을까요? 뭐 스테이크는 역시 2 플러스 이런 식으로요? 뭐 스테이크나 로스구이처럼 고기 자체의 맛을 중시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트루 플러스 등급 이상이 확실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는 데는 유리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. 네. 예를 들어 갈비탕이나 설렁탕 같은 국물 요리는 굳이 최고 등급 고집할 필요 없이 한 1등급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지방 너무 많으면 국물 맛이 좀 느끼해질 수 있으니까요. 불고기나 장조림은요? 그런 양념 맛이 중요한 요리들은 사실 등급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. 오히려 어떤 부위인지, 고기가 신선한지 이런 걸 더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. 하긴 양념 맛이 강하니까요. 그렇죠. 그럼 등급 말고 우리가 직접 마트나 정육점 가서 고기 고를 때 뭘 좀 더 봐야 할까요?
당연히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소고기의 미학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. 일단 고기 색깔, 좀 선명한 선홍빛을 띠는 게 좋고요. 지방은 너무 누렇지 않고 좀 하얗고 윤기가 도는 게 신선한 편입니다. 그리고 고깃결이 너무 굵거나 푸석하지 않고 좀 촘촘하고 탄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아요. 아, 색깔, 지방색, 결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숙성을 했는지,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, 또 소 품종이 뭔지, 어디서 왔는지, 원산지,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같은 사육 방식도 맛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. 아, 같은 등급이라도 그런 거에 따라 맛이 완전 다를 수 있겠네요. 그럼요.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또 건강 생각해서 지방 좀 적당히 있으면서 담백한 맛을 선호하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입맛,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할 건지, 또 건강 상태,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.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정부 정책도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. 정말요?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? 예전에는 원 플러스 플러스나 원 플러스 받으려면 마블링 기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걸 좀 완화했어요.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원 플러스 못 받았을 고기도 지금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그리고 또 지방 함량이 아주 낮은 고기라도 일정 기준만 통과하면 최저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고요. 시장의 요구 변화나 현실적인 부분을 좀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소고기 등급이라는 게 물론 중요한 참고 자료는 맞지만 이게 맛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. 특히 마블링, 즉 지방 함량 정보를 주로 알려주는 지표이지 그게 맛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중요한 건 그 등급이라는 숫자 너머를 보고 내가 하려는 요리,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고기를 직접 좀 찾아 나서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. 등급은 그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 정도. 최종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인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등급 너머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소고기의 진정한 품질이란 과연 뭘까요? 어쩌면 앞으로는 단순히 맛이나 마블링 점수뿐만 아니라 그 소가 자란 환경이라든지 동물의 복지 같은 지금 등급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치들이 우리 식탁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